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농지법이 최근에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농지 관리를 농지원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 농지원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 바 농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지 투기를 제대로 잡아낼 수 없어서 작년도 바로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폭 개정해가지고 강화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농지원부를 이제 폐지해 나가고요. 그 대신 농지대장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요. 올해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2022년도 8월 18일부터는 바로 농지원부는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했던 시대가 산짐승으로 비하면 산토끼 시대였다. 그런데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게 되면 산돼지, 즉 멧돼지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토끼하고 멧돼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산토끼는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산토끼는 순하잖아요. 산토끼는 유약하잖아요. 농지원부가 그랬다면 이 농지대장은 산토끼가 아닌 멧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멧돼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바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바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무섭습니다. 나타나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자들 중 농사를 질 의사 없이 농지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농지 대장시가 덜하면 이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농지 투기가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농지 대장시가 덜하면 투기꾼들은 발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보니 꼭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그 농지 소지가 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서 농지 이용 실태를 매년 정기로 실시해서 그 조사 일자, 농지 이용 상황 이걸 매년 농지 대장에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하고 있는 자들 불법으로 임대를 한다. 사용대차한다. 위탁경한다. 불법으로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다. 농지 가지고 소유만 하고 있지 농사 짓지 않고 풀밭으로 방치했다. 무단으로 유주로 방치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에 상한 여러 가지 법적 처벌 절차에 들어가죠. 그런 시대가 농지 대장 시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직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농지연부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2022년 4월 15일부터 그동안 운영했던 농지원부에 적었던 내용들을 변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대략 3개월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4월 15일부터 이제 서식 변경해가지고 일단 조사할 거 조사해서 바로 기록하죠.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15일 한 달, 그 다음에 6월 15일 두 달, 7월 15일 세 달, 8월 18일 이때까지 하면 대략 4달 정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바로 전환돼요. 그래서 농지원부는 이제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동안 이 농지원부 때 기재했던 사항들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불문하고 필지별로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를 하도록 법의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라는 그 공적 자문을 가지고 4월 15일부터 이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필지별로 면적 없이 지금 이 농지원부를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원부 내용의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이름을 바로 바꿔서 그때부터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지금 농지 상황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조사를 하게끔 해서 보고를 하게 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보고를 할 때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또 보고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어서 벌칙이 나갑니다. 벌칙이 상당히 세요. 예컨대 그 농지 임대차 계약, 상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병행했다, 해지했다. 그 농지에다 어떤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농지대장에다 변경해서 기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로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바로 이 농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농지 소유자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60일 내에 그 농지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는 그 농지 소유자나 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바로 변경된 사항의 내용을 바로 60일 내에 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이때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신청으로서 300만 원 과태료 했는데 거짓 내용으로 바로 변경 신청했다 그러면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서 벌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농지 대장 시대가 돌아오면 이제 투기는 쉽지 않고요. 농지 이용을 바로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농지법 내용을 보면 측에 이 농지연부의 서식이 있습니다. 정정법과는 완전히 이 서식 내용을 이번에 바로 법 개정을 통해서 농지연부 여기 서식이지 않습니까? 이 서식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변경해서 시행할 시점이 4월 15일부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계속 담당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농지연부 이 내용이 지금 서식이 변경됐는데요. 이 이름을 농지연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언제부터 정식으로 이제 대장으로 바꾸냐? 이 작업을 어느 정도 끝낸 시점인 바로 8월 18일.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라는 이름을 없애고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거로 현재 2022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런 아래의 농지원부 서식 내용은 바로 2022년 8월 18일까지 17일이겠죠. 17일까지는 그 농지원부라는 이름으로 발급되지만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완전히 변경 시행됩니다. 그때 시행되는 농지대장 서식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가, 작업 중에 있는가 봅시다. 그 농지 소재들을 씁니다.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구모 이렇게 무슨 니, 읍에 있는 농지다. 집어는 몇 번지다. 지목은 전이다, 답이다, 가순이다 이런 걸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면적 얼마다. 용도적 뭐 농림적이다, 관리적이다, 주거적이다, 뭐 녹적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 보호지다 이런 용도를 기록하고요. 농지 구분은 그것이 농업진흥지에 있냐, 농업진흥지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의 실제 지목은 뭔가, 이거 지목이 뭔가 이런 거 씁니다. 지적목의 지목이 뭐고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밭인가 논인가 뭐 가순인가 이거 그거 실제 상황을 기록하고요. 면적도 지금 그 얼마의 면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용도 쓰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 기록하죠. 그리고 소유상을 기록하죠. 소유 일련번호 딱 쓰고요. 등기원이 어떻게 해서 이 농지를 취득했는가, 매매했는가, 증했는가, 상속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 등기 신청 접수일은 언제인가, 원인은 언제 발생해서 이루어졌는가, 소유자는 누군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그자의 주민등록번호 어떤가, 법이면 법인번호를 씁니다. 그자의 주소 쓰죠. 소유 면적 씁니다. 현재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다 확인하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기록할 때 거짓을 하면 그 자체가 위법되겠죠. 사실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기록하겠습니까? 다 조사하죠. 자, 이런 기재사항 안내해가지고요. 이런 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 지목, 면적, 용도죠.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고, 등기원인, 여기죠. 등기원인. 이 등기원이라든가 등기신청 접수일자,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농지의 임대차 현황도 기록합니다. 임대차 현황도. 그래, 구분해가지고요. 자, 그래 임대차냐 사용대차냐 이런 것들을 기록한단 말이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고요. 사용대차는 그러고 임대차는 유상을 빌려준 것이죠. 누구한테 빌려줬는가, 임차인이 누군가, 그자가 주민은 어떻게 되는가, 그자 어디에 살고 있는가, 주소, 얼마의 면적을 빌려줬는가, 임대는 얼마 받고 있는가, 임대차가는 어떻게 된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불법 임대차다, 불법 사용대차다. 그러면 그거 다 들통나게 되죠. 그래 우리 농지법에 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소유자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허용되는 사항을 제가 조만간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면 임대, 사용대 하고요. 그 기간 동안 농지 소유 허용합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 사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자가 돼요. 위법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잡히면 처벌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때는 보통 2천만 원의 벌금에 나갈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무단으로 위탁경 하다가 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으로 위탁경 하다가 걸리도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차 기간, 그리고 누가 이걸 조사해서 등록했는가, 등록 기간 딱 쓰죠.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가, 언제 이걸 확인했는가, 이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이런 조사에서 기록할 때
거짓으로 하면 공무원 자체가 위반자가 되어서 자기가 감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농지 대장 시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농지 소유하고 계시기 등 농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농지 대장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요. 지금까지 지금 5월 15일이죠. 2022년 5월 오늘이 5월 5일인데 지금은 바로 농지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식 내용은 지금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서식 내용은 이렇게 4월 15일자로 변경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이런 걸 조사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시키냐? 8월 17일까지 마무리시켜서 8월 1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조사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걸리면 안 되겠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잘 농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를 농지대전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2022년 8월 18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지금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이 서식 내용이 바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지금 발급을 해줘요. 그러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면 신청이 누구였든가, 취득 목적이 뭐였는가, 주말 협력농가 농업 경영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 신청 면적이 얼마였던가, 이거 발급 언제 받아왔던가, 이런 거 조사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를 지금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꼭 하게 돼 있어요, 이거. 5월 18일 이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5월 18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 하여금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누가 조사 나갔는가 기록해라. 조사는 언제 나갔는가 날짜 써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농지 어떻게 이용해가 있는가 이용사항 써라. 경작하고 있는 상황, 뭐 벼를 심었느냐, 옥수수 심었냐, 가수 심어놨냐 이런 걸 조사해라. 그리고 그거 만약 위반자들 걸렸을 때 처분을 했던 것인가 안 했던 것인가 그거 농지 소유자로서 농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6개월 내에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처분 사항은 여기다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그 농지 전용권이었다면 허가 신고 협의 기간이 어디였던가 그리고 기간, 일자, 전용 물자 어떠했던가 전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전용하지 않았는데 합법적으로 전용을 하지 않았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또 걸리겠죠. 자, 이와 같이 농지원부를 발급합니다. 지금 이 농지원부라고 하는 서식이 바로 2022년도 여기 1월 17일 날 이 서식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언제 이 서식이 바로 시행되고 있느냐? 4월 15일. 그런데 이대로 바로 명칭만 언제부터 농지 대장으로 바꿔서 썼냐? 8월 18일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지 대장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시행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가? 2022년도 8월 18일부터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식이 똑같아요. 발급받으면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다. 이래요. 근데 언제부터 발급 시행하면 이 서식, 이 내용 그대로 바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느냐? 2022년도 8월 18일부터는 바로 농지대장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적이 지금 쪽에서 주죠. 이렇게. 자, 그래,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전용이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전용은 최근 3년에 대한 현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농지 이용시설 조사는 작년도 이 농지법이 본격 개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2021년도 이후, 그러니까 뭐 작년에 가을에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최근 상개년 조사 및 처분 현황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예컨대 앞으로 5년에 이걸 발급한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해서 300년간 이렇게
앞으로 그 3개년의 조사 처분 등이 현황이 기록돼서 발급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3년에 이 농지 대장을 발급받는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해서 3개년의 조사 처분상을 기록해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농지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또 건축물을 취득하고 싶을 때는 건축물 대장 한번 발급받아 체크를 해보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여기 다시 한번 농지 대장 시대는 언제부터 본격화되는가? 2022년 8월 18일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서식 내용만 개정해서 농지연부로 그대로 쓰고 있다. 근데 이 서식 내용 이대로 이름만 농지대장으로 언제부터 바꿨으냐? 2022년도 8월 18일부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농지원부, 농지대장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농지원부 지금 서식은 이미 개정됐다. 이 서식 이대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농지대장으로 제목 이름만 명칭만 언제부터 바뀌느냐? 2022년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지대장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 이 농지대장과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농지대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이 내용은 바로 현재에도 바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더 농지대장 시대가 도래하면 더 엄격히 농지가 관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 작성과 비치해가지고 이 규정은 보니까 제목 개정에서 원래 농지원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규정이 있었는데 이 농지원부라는 제목을 개정했는데 2021년도 8월 17일 날 개정해놨어요. 농지원부란 말 없애버리고 농지대장으로 제목을 바꾸자.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1년 주자 해서 시행 날짜는 2022년 8월 18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를 기준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 이때 8월 18일부터는 어떻게 진행되어 볼까요? 자, 1. 시구 읍면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된다. 반드시 갖춰야 되죠? 누가? 시구 읍면장. 이때 시구 읍면장이라는 것은 농지 소지가 날 시구 읍면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1항에 따른 농지 대장은 뭘 적어서 비치하느냐?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가 들어갔죠. 농업진흥증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2021년도 8월 17일 신설해가지고 올해 2022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 대장을 작성, 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주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 공무원에게 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언제부터 본격화되냐? 8월 18일부터. 그래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라면 이 시구 읍면장이 바로 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사활시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거짓 보고하면 안 돼요. 자, 이걸 본인이 농사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했습니까? 임대했다면 그거 위법할 수도 있고 위법이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체크하겠다는 것이죠. 4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 대장 내용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직접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 농지 대장의 변동, 농지 대장의 내용의 변동사항이 생겼다. 아까 뭐 임대차 정보가 변경됐다. 그러면 그 변동사항을 직접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시구 읍면장께서 농지 대장의 내용의 변동상이 생기면 변동상을 직접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농지법에서요 이번에 이걸 신설했습니다. 뭘 신설했는가 볼까요? 자, 이게
자, 제49조 2에서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해서 농지 소유자라든가 농지 임차인은 다음 1, 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 1번, 2번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농지의 사용대차 계획 체결 하나, 변경 둘,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의 계량시설, 농지의 계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토양의 침식이나 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을 만들었다든가, 흙막이 시설을 넣었다든가,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나무를 조성했다든가, 이 방폭림이랍니다. 그 다음에 물 웅덩이를 파놨다든가, 유지랍니다. 물을 끌어오는 시설, 물을 빼는 시설, 양배수 시설합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오게 하는 길을 만든 것을 수를 하죠. 논밭에 들어가는 길을 농로를 하죠. 물 넘치지 않도록 하천에서 넘치지 않도록 만드는 제방 있죠.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보고해라, 신청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인 고종실, 온실이라든가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축사, 건축, 사육사, 그 부속시설, 간이 태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고를 설치했다면 이런 것들을 건축물 농지 대장에다 아까 시구 운면장에서 직접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 임차인한테 변경 신청을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의무를 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새롭게 생긴 거죠. 변경 사유가 발생하다부터 며칠 해야 되냐? 60일 해야 됩니다. 의무를 가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시행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농지 소유자라면 8월 18일 이후부터 이런 상황이 여러분 농지에서 발생했다. 1번 농지 임대차 계약, 상대차 계약 체결했다, 변경 해제했다. 농지 계량시설 이런 걸 설치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면 그 내용을 바로 그 60일에 신청을 해라 라고 의무를 갑니다. 나 몰랐는데 이거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라 나왔으니까 안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죠.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한 자 500만 원을 과태료 내라. 그래 여러분들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해서 내게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궁금해 죽겠네. 자, 500만 원 과태료 내놓고 나 좋다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그러니까 바로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60일이란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버텼다든가 이 기간을 놓쳤다. 그러다 걸리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더 센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상 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좀 약한 거예요. 과태료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벌금을 부과받은 자가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환영처분해서 교도소에다 집어넣고 일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근데 과태료는 그런지는 않아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의 재산 압류해서 강제 집행해서 바로 공매에다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공매에다 넣겠네. 바로 과태료를 기간 내에 안 내면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해가지고요. 압류해가지고 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그 공매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매각에서 매각되면 나오면 500만 빼고 3만 빼고 나머지 줘요. 이걸 청산하는데 여러분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것들을. 그래서 과태료를 내야 할 때면 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과태료 내지 않도록 농지 소유자들 신경 써야 되겠죠. 임차인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래 이런 것들 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자, 농지법 제50조 보면 농지대장의 열람과 등본을 교부해가지고 시구운면장은 농지대장의 열람 시청, 등본 교부 시청을 받으면 바로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줘야 된다. 우리가 농지대장 몇 번지 땅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하나 발급해 주세요. 등본을. 그러면 발급해 줘야 돼요. 나 못 해주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농지에 관심 있어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먼저 농지 대장을 딱 발급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가 누구냐?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임대차는 어떻게 되냐? 만약 임대차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합니다. 어떤 시설 농업을 하겠다라고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5년 이상 보장돼요.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 되겠죠?
자,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이란 것이 뭐냐면은 가서 눈을 들고 와서 시구 읍면장이 그 많은 시구 읍면 사무소 가가지고 농지대장 좀 열람합시다 하고 눈으로 가서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거다. 열람이 뭐다고요? 눈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람을 하러 갔는데 눈을 나누고 왔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열람은 두 눈 아니면 한 눈만 들고 가도 되겠네. 눈을 들고 가서 보는 걸 열람. 그리고 그냥 등본 발급받아서 오고 싶다 하면 등본 발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때 열람할 때 혼자 가서 쑥 보고 들어가서 사무실가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농지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농지법 시행령에서 야, 농지대장 열람시킬 때는 해당 시구 읍면사 시구 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해야 한다. 그래. 우리가 가서 열람을 할 때 나 혼자 가서 볼래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해당 시구 읍면 사무소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그 대장을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그 말이죠.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농지대장 열람과 등본 교부 신청에서 1번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농지대장의 등본을 교부받은 자는 구술로 문서로서 시구면한테 신청을 먼저 한다. 신청을 먼저 해라 그렇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등본 교부받아가든 열람을 하든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보면 시구 읍면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용 신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농지가 아닌 상태로 지금 변형됐다. 그랬을 때는 농지 원부를 따로 편철해서 몇 년간 보존해라, 10년간 보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참고형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농지 대장 시대가 도래했다. 2022년도 8월 18일 딱 땡 됐다. 그 위에 그 농지 소자들, 임차인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변경했다, 해지했다. 그러면 며칠에 변경 신청해서 그 농지 대장의 기재등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해야 되냐? 60일. 그리고 그 농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다. 그래서 또 설치했습니다라고 이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라고 농지대장에다 변경 기재 주소라고 역시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60일에 신청하지 않은 거짓으로 신청했다. 변경 신청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그 기간 내 60일 내에 변경 신청을 하자면 3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했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을 지금 우리가 가볍게 보았는데요. 과연 무엇가 어떻게 변경됐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최종 핵심 포인트 1 잡아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먼저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의 작성 비치가 누구냐. 이 작성 비치가 바뀌었습니다. 농지 원부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던 시대에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했어요. 여러분이 예컨대 수원에 살고 계신 시민이다. 수원시입니다. 주소지가 수원에 있다. 근데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로서 농지는 저기 진도에 있다. 전라남도 진도에 있다. 저 경상남도의 그 군에 있다. 이렇게 아니면 경기도 연천에 있다. 이러면은 바로 그쪽에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소지관할 수원시장이 이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농지 소자의 주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이걸 관리했어요. 그런데 농지 대장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이 농지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근데 지금 4월 15일 바로 이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4월 15일부터 이 서식의 내용도 변경됐지만 작성 비치도 변경을 해놨어요. 야,
이 농지연부 4월 15일부터는 농지 수리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적이 작성이 배치하라. 농지 대장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지금 작성 비자의 권한을 농지 소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으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언제부터? 2022년도 4월 15일부터. 그래서 지금 농지 소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이 열심히 지금 농지 대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지연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 소지가 농지 소유자의 주소에 관할, 농지 소유자의 주소에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그동안 농지연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있죠. 농지 소지에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다 이송했어요. 최근에. 언제까지 다 넘겨줬냐? 2022년도 4월 15일 이전에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줘가 지금 그쪽으로 가서 이 농지 소유에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거 아시고, 이게 개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핵심 포인트 2를 잡아봤는데, 작성 신청 요구 문제. 농지원부로 농지를 관리했던 시절에는 농지 소유자라든가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좀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농지 대장 시대는 농지 소유자 임차인이 농지 대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은 뭐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요. 농지 대장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다만 이 농지 대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농지 소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지금 농지 소지한데 이것 좀 조사할 테니까 그 사실관계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성실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농지 대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소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있습니다. 농지 대장 시대 8월 15일부터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죠. 2022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되니까 농지 대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농지 소지지간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열심히 지금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그것도 필지마다 반드시 지금 농지 대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지연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잡았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농지연부로 농지를 관리했던 시절은 작성 대장, 농지연부 작성 대상이 어떻게 됐었냐? 농지연부는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했습니다. 내가 농업이다 그러면 내 농업인 명의로 농지연부가 만들어서 너는 어디 농지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그것도 모든 농업인이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했는데요. 이때 그 농지 면적이 1,000헥터 미만은 작성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농지원부라고 하는 이 시절에 다만 농지에다가 농업인 시설, 뭐 버섯재배사, 고정시원실 이런 시설 농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시설 면적이 330헥터 이상이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신청했으면. 그리고 이 면적 미만 또 농지원부 없어요. 또 준농업법인도 이렇게 그 농지 가지고 농작물 경작, 다양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연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 농지연부를 만들었던 시절은 이랬었는데요. 이 농지연부 시대가 가고 농지 대장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농지 대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4월 15일부터 농지연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그랬죠. 농지연부를 지금 가지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금 필지별로 다 조사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 농지대장은 이제 8월 18일, 그러면 확실하게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면적값이, 농지 면적값이 바로 농지대장이 다 만들어져서 운영됩니다. 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 시행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지금 농지원부 서식 내용 변경을 통해서 시작이 됐으나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본부 명칭 차트를 폐지하고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완전히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농지대장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 포인트 네 번째를 잡아봤는데요.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 무. 농지본부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했던 시대에는 농지 소유자 임차인한테 그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신청해라 이런 의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대장 시대로 도래하게 되는 시점인 8월 18일, 2022년도 8월 18일부터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인에게 바로 1번, 2번의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농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국 운면장한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8월 18일부터.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농지를 유상으로 빌려준 것이고요. 사용대차 계약은 공짜로 빌려준 것을 사용대차 계약합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했다, 해지했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 농지 대장에다 그걸 변경 기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의 농지 소유자 임차인은 시군면한테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농지 계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을 설치했었다. 죄송해요. 농지 대장에다 변경 기재하도록 꼭 신청해야 된다. 이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다 걸리면 아까 처벌받죠? 300만 원의 과태료. 변경 신청했는데 60일 내에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몇백만 원 과태료라고 그랬습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농지 소유자다 그럴 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만 법정된 법에 우리 농지법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합니다라고 외주로 허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걸 제가 준비해서 한번 제공하겠습니다만 이런 임대차, 사용대차를 한다. 그럴 때 그 기간은 원칙은 3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농업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질 때는 5년 이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금방 했던 거죠. 자, 핵심 포인트 5를 보면 이 농지본부를 가지고 운영했던 시에는 뭐 벌칙, 농지본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청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었습니다만 농지 대장 시대인 바로 8월 18일 이후부터는 60일이란 기간 내에 아까 농지 대장상의 변경 기재할 사항을 바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청했는데 거짓 내용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이 개정되어진 농지 대장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이 농지 대장은 이상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농지 임대차 그리고 사용대차 사유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농지를 가지고 오는 계시고 싶지만 농사치는 싫고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농지 소유하고 있으면 좋은데 막상 농사치려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연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가 가능할까 법적으로? 그리고 사용대차가 가능할까? 이런 사유를 제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이러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 사유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농사 짓기 힘들다. 그러면 임대차가 허용된다. 사용대차가 허용되면 빌려주고 자기가 농사 안 짓고도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바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제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된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널 박한수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상 이야기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